2023년 5월 29일 오후 8시 45분경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오래된 한 상가 건물에서 전신을 천으로 감은 기이한 모습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상가 건물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맨션에 살고 있었던 당시 29살 타츠시마 아리사. 5월 29일 새벽 1시쯤에 이 아리사의 아버지가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접수해놨던 거예요. 이에 경찰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 상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 그렇게 이 상가 안을 수색하다가 7층에서 경찰이 최초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 상태가요, 조금 기이했어요. 우선 담요로 온몸이 칭칭 감긴 미라 상태였는데 이 사망 원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질식사였는데 보통 질식사라고 하면 목이 졸린 걸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닌 담요로 칭칭 감긴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못 쉬어 죽은 걸로 나온 거예요. 시신에 목이 졸린 흔적 전혀 없었고 외상 또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질식사. 그녀는 왜 이 상가 건물 7층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문제의 상가는요, 총 8층으로 1층은 의류 매장이 있었고요. 2층은 미용실, 3층부터 6층은 주거용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7층과 8층은 빈 점포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7층, 8층에 노래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빠지면서 텅텅 비어있는 상태.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상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개예요. 하나는 6층까지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또 하나는 7층에서 8층까지 갈 수 있는 직통인데 문제는 사건 당시 이 7층에서 8층까지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층에 있던 노래방이 정리가 되면서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킨 거예요. 따로 사람이 엘리베이터 운행 열쇠를 돌려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그냥 버튼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가 3층부터 6층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민. 그러니까 이 주민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7층, 8층은 갈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충수 표시는 있었지만 7층, 8층 버튼 눌러도 램프만 작동될 뿐 작동하진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는 7층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비상계단 있지 않나? 비상계단으로 7층 가면 되지. 아니요.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 비상계단 통해서 7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계단 통해 7층 딱 올라가서 그 7층 비상계단 그 입구 문을 열어 들어가야 하는데 이 7층 비상계단 입구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도 7층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즉 7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리베이터 운행 열쇠를 통해 멈춰있는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올라가는 방법, 이것뿐인 거예요. 아니면 그 7층 비상계단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운행 열쇠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범행은 어렵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피해자 아리사는 사건의 그날 어떤 하루를 보냈던 걸까? 사건 전날인 5월 28일 새벽 1시경 아리사는 아르바이트를 퇴근했습니다.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했어요. 나 이제 퇴근했어.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 이 문자를 받고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멀지 않으니까 이제 끝났으니 한 20분 정도면 집에 오겠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여자가 집에 안 와. 올 때가 지났는데.
그래서 남자친구 당연히 아리사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통화 연결도 안 돼.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3시가 다 돼가는데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된 남자친구는 바로 그날 밤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저기 아리사가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나요? 그런데 부모님도 전혀. 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놀란 부모님이 29일 새벽 1시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으셨던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리사가 퇴근한 아르바이트 점에서부터 CCTV들을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사가 퇴근하고 혼자 걸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문제의 상가 앞에서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 얘기하더니 그 상가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같이 들어갔던 남자만 나옵니다. 아리사는? 시신으로 7층에서 발견된 거예요. 당연히 경찰은 혼자 나온 이 남자 수상하다, 사건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 이 혼자 나온 남자가 누구인지부터 집중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틀 정도 흐른 5월 30일 아침, 경찰서로 또 다른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회사 직원이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해서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딱 갔는데 30대 남자가 집 안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망한 이 남자 아리사와 마지막에 상가 같이 들어갔던 그 남자 아니야? CCTV에 함께 들어갔던 그 남자인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그 아리사와 함께 들어갔던 남자 CCTV상에 얼굴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윤곽하며 키하며 느낌이 이 30대 남자가 CCTV 속의 이 남자 아니야? 하는 거예요. 추정. 거기다 이 남자의 직업이요. 건물 엘리베이터를 수리, 점검하는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이 남자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경찰이 밝힌 게 없어요. 그런데 CCTV에 같이 찍힌 게 이 남자 같은 데다가 아리사가 딱 죽고 이틀 뒤에 이 남자도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뭔가 찜찜하잖아요. 옆에가 실제 사건 현장 맨션 엘리베이터 사진입니다. 엘리베이터 2개. 이 아리사는 평범하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5년 정도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 그 후에 구마모토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 사건 당시 낮에는 콜센터 파견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내일 자격증을 따겠다면서 엄청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동거하던 이제 남자친구가 또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남자친구와의 이제 그 장래를 생각해서 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살던 여자를 범인은 왜? 우선 강력한 용의자는 이 사망한 30대 엘리베이터 점검원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리사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어요. 친구 사이도 아니었고요. 아무 사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정확하진 않지만 CCTV에는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리사가 아르바이트 끝난 시간이 새벽 1시예요. 이 문제의 그 상가 위치가요. 좀 외진 곳에 있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가로등까지 다 꺼져가지고 굉장히 좀 으스스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근처 사는 여자분이 혼자 걸어가다가 뒤에서 어떤 남자가 오랜만이야? 어디가? 라고 말을 걸어가지고 무서워서 바로 엄마와 통화하면서 막 뛰어 도망간 일이 있었대요. 언제? 아리사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딱 2주 전에. 뭔가 좀 저녁이 되면 많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잘 안 다닌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새벽 1시에 알바 끝나고 아리사가 걸어가다가 낯선 남자랑 이 상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 으스스한 곳에 모르는 남자랑 아는 사람이랑 들어가도 아우 무섭다 야. 괜시리 좀 그러겠는데 경계심이 하나도 없이 들어갔다는 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이 범인이 어떻게 꼬드겼으니까 들어간 거였을 텐데 뭐라고 꼬드겼길래 그 어두운 저녁 이 남자를 따라 들어갔던 걸까? 아리사가 실종된 5월 28일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작업복 차림에 30대로 보이는 수상한 남자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쯤에 산책 나갔다가 주민이 집에 가려고 상가 건물로 딱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이 남자를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 남자가 안녕하세요. 저 엘리베이터 점검하러 온 사람인데 혹시 계속 쿵쾅거리는 소리 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나갔다 온 터라 잘 모르겠네요. 얼버무렸는데 그때 이 남자의 차림이 검은 바지에 회색 상의로 뭔가 수리업자의 분위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확인 결과 28일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날이 아니었다는데 이 주민이 봤다는 남자 사망한 30대 남자네. 점검하는 날도 아닌데 왜 이 30대 남자는 그날 거기 있었던 거지? 또 하나 이제 수상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이제 그 상가 근처에 수상한 남녀가 저녁에 손전등을 들고 막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뿐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우선 강력한 용의자는 사망한 30대 남성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남자였잖아요.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막 그 직원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 문제가 원래 많은 사람이었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딱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의문점은 시신이 발견된 7층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데 비상 계단도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범인은 7층에다가 시신을 가져다 놓은 걸까? 무조건 엘리베이터 열쇠나 비상 계단 7층 입구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필요했을 텐데 건물 입구나 여러 곳을 조사해 봤을 때 폭력을 행사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비상계단 7층 입구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한들 솔직히 성인 여성을 들쳐매고 비상계단을 통해 7층까지 올라간다라는 것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만약 비상계단 열쇠를 이용했다면 범인은 피해자 아리사를 죽인 후에 들쳐매고 간 게 아닌 살아있는 피해자를 7층으로 유인, 같이 비상계단을 걸어 올라갔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면 이 또한 어떻게 열쇠를 이용해서 아리사를 7층으로 유인, 7층에서 직접적으로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상가 건물 거주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는 한 달에 한 번 남성 2명이 항상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와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28일 이날 목격된 엘리베이터 점검인은 오후에 목격이 됐고 2명이 아닌 혼자였어요. 그렇다 보니 이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격된 인물은 점검 작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닌
범행 현장을 미리 답사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상가 건물 사람들을 탐문 수사한 결과 5월 28일 새벽 2시경에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주민이 있었습니다. 자, 5월 28일 새벽 1시경에 아리사 씨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 뒤 이 건물 안에서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아리사 씨는 범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직통 엘리베이터 혹은 비상 계단을 통해 7층으로 갔고 7층에 도착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살해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상한 점은 사망 원인이에요. 아리사 씨는 질식 싸긴 했지만 목이 졸린 게 아니었습니다. 담요로 둘둘 말아 숨을 잘 못 쉬게 만들어 죽였어요. 또한 시신에 외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 나를 담요로 돌돌 만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고 막 저항을 하겠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생길 수 있고 그 흔적이 남게 돼 있는데 이때 아리사 씨의 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왜 아리사 씨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 혹시 담요로 감기 전부터 이 아리사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걸까? 예를 들면 외상이 없었으니까 둘이 7층에 딱 도착하자마자 범인이 체류 스프레이나 스텐건 같은 걸로 그녀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기절을 시켰다든지 해버린 거지. 기절 상태에서 둘둘 말아 질식사까지 시킨 게 아니었을까요? 경찰은요, 이 아리사 씨가 맨 처음에 위험을 감지하고 살려고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거다. 그러면서 범인 손에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서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 모두 손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강력한 용의자인 사망한 30대 남자, 그 남자 손에는 상처가 없었나? 간단히 죽은 남자의 손에 상처가 있어. 그러면 그 상처로 DNA 감정을 실시, 일치하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확실하게 용의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 절차상 마음대로 확인할 수가 없대요. 본인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본인이 죽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너 범인 같아 하고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정된 용의자가 아니면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당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그녀의 가방이나 구두,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녀는 퇴근하는 길에 이런 변을 당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방과 신발, 퇴근하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핸드폰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 발견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망한 남자, 이 남자의 집을 수색하면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남자 집을 한번 뒤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 또한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남자의 집조차도 마음대로 들어가서 수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의 개인 사물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책상 서랍이나 옷장을 열 수 없다고. 솔직히 사건의 증거가 되는 그녀의 물품들이 이 남자 집에 남아 있었다면 그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의 방을 치울 때 바로 알아서 경찰에 일을 넘겼겠죠. 하지만 그런 게 또 전혀 없었거든요. 이 부분 또한 가족들이 발견했는데도 묵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남자가 범행하고 자기가 따로 처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남자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점, 범인은
왜 시신의 전신을 천으로 감아 미라처럼 만들어 놓은 걸까? 보통 범죄 심리학에서 시신의 얼굴을 천으로 가리는 행위는 보통 범인과 피해자, 안면이 있는 아는 사람일 경우 많이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범인은 얼굴뿐만이 아닌 몸 전체를 칭칭 감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혹시 그녀에게 호의를 가져온 마음이 있었던 어떤 남자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망을 확인한 후에 시신을 딴 데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옮기려고 했다 보니 칭칭 감아놓은 거지.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범인들은 범행을 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그 시신을 은폐, 숨기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7층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날이 밝으면 남의 눈에 띄기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운반할 타이밍은 밤뿐이죠. 그날 새벽이었어요. 밤이었단 말이에요. 옮길 거였다면 그날 바로 옮겼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범인은 범죄의 증거를 자신으로부터 멀리 두고 싶어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층에 방치한 것은 처음부터 운반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신을 숨기지 않았을까? 아니, 스토커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내 거야. 이런 집착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면 7층에 그녀의 시신을 두고 내가 언제든 그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와서 볼 수 있잖아. 아리사 씨, 오롯이 나만 볼 수 있는, 오롯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감정에서 방치한 게 아닐까요? 우리 아리사 씨 여기에 두고 나만 볼 거야.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게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온몸을 담요로 둘둘 말지 말고 얼굴이 보이게끔 놔뒀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게끔. 혹시 얼굴이 보이면 아리사 씨가 죽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감아놓은 걸까? 죽음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가 죽여놓고? 보통 원한에 의한 살인일 경우 범인들은 폭력이나 칼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한 방에 정확하게 해할 수 있는 도구. 하지만 당시 아리사 씨의 몸에는 상처 하나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추정해 본다면 범인에게 있어서 그녀는 사랑하는 상대.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아리사 씨의 목이 들어와도 이 범인은 그녀를 목 조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현재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이 사망한 30대 남자, 그리고 아리사. 진짜 아무 사이도 안면도 없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 그런데 솔직히요, 이게 아리사 씨만 몰랐을 뿐 그는 아리사 씨를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리사 씨는 낮에는 콜센터,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콜센터는 대부분 여성들이 많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저녁 알바. 아리사 씨가 하는 가게를 이 남자가 우연히 왔다가 혼자 반한 거지.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리사 씨 입장에서는 많이 오가는 손님들 중에 한 명이었을 테니 눈에 안 담아뒀을 거고, 혼자 그렇게 이 남자가 좋아하다가 사건의 그날 그녀가 퇴근하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걸어가는 그녀 뒤따라 가서 어떻게 막 꼬드긴 거지. 막 친한 척 하면서, 거기 알바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 여기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사람인데 뭐가 좀 안 돼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세상 사람 좋은 척 웃어 보이면서 막 꼬드기니까 아리사 씨가 자기 가게 손님이고 하다 보니 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같이 상가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7층으로 유인. 거기서 갑자기 돌변한 거죠. 사실 나 아리사 씨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내 사랑을 받아줘요. 그런데 너무 놀란 아리사 씨가 사랑이고 나발이고 이게 뭐야? 왜 이러세요? 저항을 하니까 이 남자가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최류 스프레이나 어떠한 걸로 기절시키고 시신을 둘둘 말아 거기에 방치하고 도망간 거 아닐까요?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상가 위치가요 엄청 어두워요. 으스스하단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자가 거기 알바생 아니에요? 반가워요 하고 막 다가오는데, 아니 아리사 씨 입장에서는 낯선 남자인 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한밤중에 말을 걸면 경계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그녀는 정확히 그 새벽 그 어두운 시간대에 그 상가 안을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는 뭐 CCTV에 남겨져 있는 빼박 증거인데, 이 사망한 30대 남자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남자였어요. 그렇다 보니 솔직히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열쇠 키나 비상구 열쇠 이런 거를 손에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작동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요. 거기다 사건 당일은 엘리베이터 점검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해당 상가를 들락달락거렸어요. 그리고 사망한 시점도 그녀가 죽고 딱 이틀 뒤입니다. 와, 이거 뭔가 느낌이 들어온데. 이 사건이 2023년 5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이 7월 달인데 고로 현재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수사 중입니다. 아직 딱히 용의자로 지목하지 못한 건지 뭔지 집을 수색하는 것도, 이 남자의 손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추후에 뭔가 더 단서가 발견되면 집을 수색해 볼 수도 있고 하겠죠. 지금은 수사 과정 중이라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제일 이상했던 게 시신 상태나 돌도 말아져 있고 이런 거는 범인의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솔직히 일반 평범한 사람의 마인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뒤틀려져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건 아리사예요. 남자친구한테 집에 가고 있다고 문자까지 보내놓고 돌아가는 도중 그 어두운데, 그 으스스한데 왜 낯선 남자를 따라 들어갔던 걸까?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저 같으면 아무리 알바하는 가게 단골 손님이라고 해도,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웃으면서 얼버무리면서 따라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꼭 따라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현재까지도 수사 중인 한 상가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